네,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33 오후장 공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후성 이 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에 맞는 부합하는 세 종목을 꼽아 오셨는데 세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후성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삼성 SDI 불 하나가 꺼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삼성전자로 출발해 봅니다. 3분기부터 실적 회복, 2분기 이후 업황 회복,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만하다. 자, 당장은 아니지만 좀 더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오늘 주가 흐름 괜찮죠? 자, 마이크론이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냈고 감산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자, 4% 상승하고 있고요. 45,000원대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라면 지금부터 접근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약 7조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한 편으로 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근에 IM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는 갤럭시 S10의 시리즈의 견조한 판매량 때문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2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가격 하락이 지속되겠지만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이익 감소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분기에도 출하량이 우려였던 것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게임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열리면서 하반기 서버 디램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당히 강해진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은 강력해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갤럭시 S10 시리즈와 더불어서 A 시리즈와 같은 정저가 스마트폰의 판매가 양호하게 이루어진다면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사업이 3년 만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말씀드렸던 메모리 시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가파라질 경우에는 실적 전망치가 현재 눈높이보다 상당히 빨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봅니다. 올해 EPS 기준 PBR도 1.4배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IT 대형주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중소형주 중심의 개별 종목장에서 3월달 이제 말로 들어가면서 대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도 일부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두 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 업종이 있고요. 그 밖에 두 종목, 삼성 SDI와 후성으로 대표되는 배터리 쪽이 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쪽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입니다. 한 분께서 불을 꺼주셨는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부담 이야기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실적 부담 짚어주셨고요. 두 분께서는 중국 진출, 재개,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 흐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 SDI 확인해 보도록 하죠. 5%에 가까운 상승 유지를 해주고 있고 21만 7,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 일단 중국 쪽 모멘텀으로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ESS 화재 사고 이후에 2019년 초부터 국내 ESS 신규 프로젝트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에 관련 배터리 매출이 급감한 것이 1분기 실적 부진의 주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ESS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원형전지 전방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 영향은 무선 제품 증가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재료 수입 부분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에 삼성 SDI가 배터리를 공급하던 진강유 에너지의 BEV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 6월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정 인증에서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모두 인증에 실패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잠정 중단된 지 3년 만에 중국 사업 재개가 시작된 겁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격적 증설을 상당히 꺼려왔지만 중국 시장 개화가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 캐파 증설 효과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실적 우려로 인한 주가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중국 사업 재개로 인한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존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ESS 배터리 부분의 실적은 삼성 SDI 중장기 성장성의 핵심 팩터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적 우려로 인한 ESS에 대한 실적 우려로 인한 주가 조정은 단기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2017년 이후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급감 우려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경쟁사 진입 리스크 등 악재가 있을 때마다 PBR 1배 수준에서 저점을 늘 형성해왔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PBR 1배까지는 하향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적 조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배팅 가능한 주가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ESS 실적 부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후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기술적 반등, 생산 능력 증설 효과, 실적 성장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세 분의 모두 좋게 보는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주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4%대 상승 볼 수가 있습니다. 8,400원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후성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좋게 갈까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합니까? 네, 후성은 2017년 2차 전지 전해질과 반도체 특수가스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인 6브라 부타티엔과 이렇게 된 캐파가 연간 80톤에서 18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라인은 시운전 중으로 확인되는데 1분기 말에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 주가 부분에서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지만 이미 후성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고객사와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해서 5년간 2,34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출 규모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납품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전해질은 중국 법인인 캐파가 난통 법인 캐파가 연 400톤에서 연 3,800톤으로 증가할 예정인데요. 예정보다 증설 스케줄이 지연되면서 이슈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신규 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국 로컬 2차 전지 업체 위주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8년도에는 캐파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 부분이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로 인해서 증가율이 점차 매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소외되면서 주가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은 장기적인 2차 전지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후성의 캐파 증설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캐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시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눈여겨보아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후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을 이끌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자, 세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말씀은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 시장이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마감 상황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웁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 대비 코스피 200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양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현저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약 한 달 만에 7만 6천 원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 강하게 매수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조짐은 어제 장 후반부터 나타났었는데요. 장 막판에 4% 가까이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더 강합니다. SK하이닉스의 질주가 오늘 코스피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도 75,800원 부근 7.5%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계속해서 0.28% 상승세 2,18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5%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744포인트 지나가고요. 선물 시작은 0.57% 상승하면서 28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2,2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좀 큰데요. 이 장중 고점이 2,200포인트, 장중 저점은 2,17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27포인트나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IT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이 대체로 밀리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0.25% 강보합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사는데요. 이 주요 종목들은 IT 투톱을 집중적으로 산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외국인 3,46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446억 원 매도, 개인이 더 많이 팝니다. 약 3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시 구간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지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래 위로 한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753포인트, 장중 저점 742포인트고요. 현재는 7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포지션은 오전에 잡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까지 닷새 연속 매도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750억 원 매도, 기관도 655억 원 팔고요. 개인 쪽에서 1,529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름 보겠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IT 투톱의 상승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대장주 LG화학까지 상승폭 키워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4% 상승,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4만 5천 원권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 7만 5,900원, 계속해서 7만 6천 원 부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5.09% 상승, 38만 1,5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보시죠. 2차 전지 관련주 이 포스코 캠텍만 강하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로메드가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데요. 일단 지금 CJENM이 2.4% 하락, 바이로메드가 4.58%, 4.6%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 조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살펴보시면 포스코 캠텍만 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HLB도 2.5% 빠지는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시장 대비 강하게 선전하는 가운데 LG이노텍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제품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강한데요. 계속해서 장대 양봉 늘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돌파하면서 이제 9%까지 강한 상승 보여주고요. 10만 8,5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LNF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LNF 오늘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도 배터리 쪽이 강합니다. LNF가 최근 외국인 기관 수급이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동반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역시나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34,1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빠지는 쪽 보면요. 이 펄어비스 주가 보겠습니다. 1년 새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흥행했지만 이 원게임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 16만 2,100원에 진행되고요. 4.8% 하락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19분 후면 목요일 시장도 마감이 되는데요.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용기원권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시장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단연 반도체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분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코스피, 코스닥 쪽으로 각각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네. 아무래도 뭐 IT 쌍두마찬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일단은 뭐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 집중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양호하진 않다. 네. 이렇게 질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르는 종목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제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종가도 굉장히 좀 마이크론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히려 컨센서스에는 조금 하단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감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또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이 달성한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34% 정도 되는데요.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자본 지출 계획 또한 한 9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간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끌어왔었던 치킨 게임에 어느 정도 종지부를 찢을 수 있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였죠.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그렇죠. 됐었던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서버에 바로 집주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를 하면서 데이터형 서버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하반기 정도에 이뤄질 수 있는 뭐 디램과 그리고 이제 랜드 플래시의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대형 IT 기업인 뭐 구땡 그리고 뭐 아마땡 같은 이런 회사에서 하이닉스에다가 말씀하셔도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구글과 이제 네. 아마존인데 하이닉스에 이제 3분기부터 대규모로 조금 반도체를 좀 공급을 해달라라는 그런 루머까지 돌면서 네.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오른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부랴부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한 근거는 일단 화평법 그리고 화관법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관리 시행 규칙에 따른 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개정된 그런 부분이 발의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이거 조금 어떻게 조금 고쳐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일단 거절을 한 상황인데요.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일단 유해물질 취급을 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압값에 대해서 배관 검사를 하겠다는 게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배관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장이 대략적으로 14개월 정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도 네. 지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의 대략적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공장이 멈춰서 버리게 된다면 수조 원에 대한 어떤 손실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이 시행되는 내용을 놓고 본다면 또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가동이 되고 있는 공장까지도 지금 멈춰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이슈도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시기보다는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질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1, 2위 삼성전자가 4%대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수는 또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코스닥 쪽도 오늘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움직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워닝 머티리얼스가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원익홀딩스도 6%대,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8%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그 마이크론의 그 감산 결정으로 네. 인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그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대장주인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메모리 그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언급하면서 이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규모가 그 내년에 사상 최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면서 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반도체 관련주의 뭐 주가는 뭐 업황 대비 약 2분기 정도 선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 1분기와 2분기에 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이미 상당 부분이 네. 좀 반영돼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올 들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해 4분기부터 쌓였던 이 재고가 해소되고 올 하반기부터 이 IT 그 데이터 센터에 그 투자가 이제 다시 시작되면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황이 좀 회복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 초에 그 바닥을 확인한 후에 1월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자, 2월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원래 실적 컨센서스 하향이 어느 정도 좀 공식화되는 구간에서 주가는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네.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추가적인 그 상승은 업황의 회복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점을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T 관련주 오늘 특히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업종인데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두 가지 특징적인 업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도 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내에서도 소재와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조금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중단되었던 중국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 공업신식화부에 발표한 이제 제 318차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을 놓고 본다면 삼성 SDI와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드펑 르노가 신고한 4종의 이제 순수 전기차,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금강신에너지가 신고한 1종의 순수 전기차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중단되었던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공장의 어떤 추가적인 가동과 그리고 이제 증설에 따른 그런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출하량 1위를 기록한 게 바로 중국의 CATL인데요. 네. 탑 10까지 놓고 본다면 파나소닉과 LG화학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8개 기업이 바로 중국계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시장의 1위가 지금 중국 시장인데 중국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좀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업체들은 좀 배제하고 자국 내 어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좀 키워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장후 여러분도 동시효과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슈가 시작되었습니다. 있었죠. 지금 올해 들어서 CATL이 장착된 전기차에서 자발적으로 불이 일어난 게 무려 지금 3건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검증에 따른 그런 이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하량으로 놓고 봤을 때 CATL이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한 이제 독일 3사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한테 그렇게 수주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중국향에 들어가는 그 물량에 한해서만 뭐 CATL이라든지 비아디한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탑 10에 들어가 있는 중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 틈새를 이제 LG화학과 이제 삼성 SDI가 조금은 치고 들어갈 그런 여지라 지금 남겨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일제히 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 시장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꿈을 키우면서 상승하다가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실적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기대감이 있었다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라인업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았는데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월 2만 대 수준의 판매량이 이제 연 2만 3만 대로 이제 기존 전기차보다 압도적인 수준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재료인 이제 코발트 가격 또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는 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만큼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주가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1등을 먹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CATL의 어떤 그 틈새 시장 그리고 경쟁할 수 있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랑 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과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더 높게 본다면 SK이노베이션까지는 꼭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뭐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쪽, 전기차 배터리 쪽 IT 관련주 살펴봤는데 전기차 관련주 좀 더 볼까요? 예, 네. 뭐 금일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뭐 코스피에 삼성 SDI와 LG화학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뭐 코스닥에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은데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주가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대의 뭐 전기차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125만 대로 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를 차지했었는데요. 자, 근데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외산 배터리 업체들의 제품은 이 전기차 구매 목록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한국 업체의 진입은 어떻게 보면 2020년 중국 정부의 그 전기차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아울러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뭐 전방 업체들의 이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 이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증설을 했었고요. 네. 올해부터 이제 증설 효과가 기대되는데 중국 시장 진출은 이 실적 기대치를 높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속도로 앞으로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수요의 증가의 속도가 이 공급 증가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줄의 주가는 대체로 이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은 편이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신규 접근도 유효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뭐 앞서서 살펴본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오늘 시장에 워낙 큰 특징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장에서 중요하지만 오늘 많이 안 나온 이야기들 위주로 하나씩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떤 부분 볼까요? 일단 좀 한진칼 좀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낙폭이 커요. 네, 맞습니다. 네. 한진칼 같은 경우 29일 지금 주총을 앞두고 지금 표대결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강성부 펀드의 이제 KCI가 이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지금 한진칼과 굉장히 좀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SS라고 이제 세계 최대 의결 자문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진칼의 이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제 행동주의 사모 펀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KCGI가 제안한 안건에 모두 반대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진 쪽의 손을 네, 맞습니다. 들어준 거죠? 한진 쪽에 약간 좀 손을 들어줬다라고 좀 쉽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작년부터 이제 이뤄져 왔었던 뭐 스튜어십 코드라든지 이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좀 뭐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좀 행동주의 펀드가 좀 많이 이슈가 좀 많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ISS 장 같은 종료 경우에는 5분 이제 전입니다. 주총 안건을 분석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1,700여 개 되는 업계 기관 투자자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좀 약간 영향력이 큰 그런 자문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의결 싸움에 있어서 좀 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KCGI가 제안한 안건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 사회이사 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논란되는 부분이 되는 게 이제 거기서 두 분이 이제 추천이 됐는데요. 이제 조재호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연과 관련된 결국 강성부의 어떤 강성부 네. 씨의 어떤 스승과 같은 그런 네네. 분위기 때문에 좀 학연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맞물렸고 그리고 김명민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과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조 교수와의 어떤 감사위원회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학연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주주를 위한 그런 부분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29일 날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주가적으로 놓고 네. 봤을 때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이슈를 끌었던 그런 이목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켜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KCGI 행동주의 펀드로 좀 시선을 끌었었죠.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29일 주주총회 가봐야 알지만 오늘은 일단 이슈가 불거졌고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이사님? 예, 최근 뭐 시장의 그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도 뭐 관련주 내에서 이 차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위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10%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뭐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KM 같은 경우에도 오늘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약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위닉스와 크린앤사이언스는 계속해서 가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이 미세먼지 관련주는 이 계절적 그 테마주적 성격이 상당히 장 강했는데요. 종료 삼 분 하지만 전입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사회 네.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의 성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는 지난 3월 11일 날 그 미세먼지를 사회 진환으로 규정했고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 중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눌림목을 이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싶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목요일 동시효과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좀 아쉬움이 있죠. 2200선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이내 약해져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0.42% 선이고요. 2186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0.7% 하락 744선인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죠. 외국인 매수는 들어와요. 네, 금일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두 종목만 뭐 거의 뭐 집중적인 그렇죠. 매수세와 그리고 상승세를 이끌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이 221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무려 616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먼저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뭐 코스피랑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는 건 우리나라는 지속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만 올라가면 결국 지수가 오르는 그런 약간 좀 왜곡적인 네.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금일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외국인들이 뭐 3,70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좀 시장을 조금 반대적으로 좀 네. 이끌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피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비해서 오늘 장 종료 코스닥이 1분 약세를 전입니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7% 약세 장 초반만 좀 반짝했고요. 계속해서 좀 하락 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장 출발과 함께 한때 753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지금 현재 그 0.94%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 이후로 계속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뭐 기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코스닥의 그 업종별 수급을 보면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특히 그 순매수를 많이 했던 제약 바이오 쪽에 오늘 외국인이 약 275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기관도 278억 원 순매도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가 코스닥 시총의 전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면서 오늘 지수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그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정규장이 상당히 좀 종료됐습니다.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나 뭐 IT 중소형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만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자,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하고 오시죠. 네, 미국 통화 정책은 예상보다 완화적이었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생산 감축 소식은 우리 시장 IT 투톱의 강한 상승을 끌어줬던 하루입니다. 목요일장 마감 살펴보시죠. 어제도 SK하이닉스 강세로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더 높은 탄력 받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4%대까지 강한 상승 속에 마감을 했고요. IT 중소형주 중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코스닥 반도체 업종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0.79%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내수, 또 금융과 건설을 비롯해 대체로는 밀려나는 분위기가 조금은 더 짙었습니다. 통신업종도 하락했고요. 건설도 0.8%대 약세, 코스피 의약품도 1% 하락했습니다. 또 코스피 은행업종 지수도 1% 약세, 코스닥 제약도 1.8% 하락 속에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강했던 IT 투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강했던 하루입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 우위 이어가면서 4% 강세로 마감했고요. 이 밖에도 오늘 SK하이닉스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7.6% 높은 탄력 속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 2차 전지입니다. LG화학은 5%대까지 뛰었고요. 삼성 SDI도 오름폭 견조했습니다. 4.8% 상승하면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 개수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LG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금융주도 좀 밀려났고요. KB금융도 1% 약세로 마쳤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또 수급이 빠졌던 구간들은 또 파란불 속에 마감을 했던 오늘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2차 전지 내에선 포스코캠텍도 탄력받았습니다. 4% 올랐고요. LNF, 에코프로도 동반 상승 흐름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락 개수가 절반 이상 많기도 했는데요. CJ ENM도 오늘 시장에서 2.5% 하락, 바이로메드도 4%, HLB도 2%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콘텐츠 쪽도 많이 밀려났던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200포인트를 고점으로 두고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잠시 약보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름폭 어느 정도 지켜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0.36% 오르면서 2,1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740선 초중반까지 밀려났고요. 0.8% 약세입니다. 74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5거래일 만에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동시효과 때 1,000억 원, 100억 원가량 더 물량 키우면서 4,800억 원대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물량 더 키우면서 1,500억 원대 팔자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도 수급이 지수를 눌러냈습니다. 660억 원대, 620억 원 동반 팔자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정리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출발은 양시장이 모두 좋았습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관망하고 있던 FOMC에서도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나왔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가이던스에 부합을 했고 또 감산 결정까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양시장이 모두 좀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 힘이 좀 약해지면서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수 왜곡 이야기 우리 했었는데 오늘이 대표적인 날이에요. 네, 오늘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는 그런 좀 장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을 보면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이 무슨 트렌드인 거 마냥 뭐 대부분 그렇게 그러네요. 얘기가 나오면서 감사 보고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출한 기업한테 감사해야 되는 감사한 보고서가 지금 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씁쓸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만드신 말입니까? 네, 감사하면 좋죠, 그래서 일단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투자가 유의가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출 지연에 따른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물론 금융위에서 규정을 좀 개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굉장히 조금 씁쓸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해외의 어떤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국내 이슈에 의해서 매년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의견 거절이라든지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의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이러한 부분에 옵션 있어서는 장부 조금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소형주가 지금 쉬는 사이에 좀 대형주가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주 위주로의 어떤 매수세는 어느 정도 조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이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 위주에서 매기가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린다. 지금부터 이렇게 좀 축이 변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일단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점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보아우 포럼에서 미중 무역과 관련된 그런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그리고 미중 무역과 관련돼서 어떤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얘기가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한테 또 여쭤보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하셨고 시장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뭐 오늘 시장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 반도체와 그 2차 전지 쪽에 그 매기가 집중되면서 그렇죠.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인 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돼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이제 투심이 좀 위축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 3월 들어서 뭐 시장은 그 1, 2월의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좀 주춤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시장의 방향성을 그 결정할 만한 이벤트인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시간을 좀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렉시트 향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협상 타결과 이 브렉시트의 향배는 2분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불확실성 그 해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울러 뭐 글로벌 경기나 뭐 실적 등이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그 신호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인데요. 뭐 단기간에 시장에 뭐 강한 반등이 나타나긴 어려워 보이고요. 뭐 3월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4월 들어서도 4월 초에 그 실적 발표가 그 예정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해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4월 초에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박스권 등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는 그 2분기에 이제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 그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재고조되면서 이 지수의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의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매주 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뭐 기간 조정 후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에 그 포인트를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현 시점에서는 뭐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이 개별 모멘텀을 갖춘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황성수 이사님께 들어봤습니다. 범위 좀 좁혀서 어떤 종목에 그런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고윤경 의원님. 네,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좀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 좀 강력하게 이제 LG화학 좀 말씀드리고자 네.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업황, 석유화학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회복이 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체계 시행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관련돼서의 어떤 이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EV 배터리 같은 경우에 올해를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이 이제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2019년과 2020년의 성장의 원년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동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만 있었던 그런 이슈였는데 이제는 실적으로 확인할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50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솔직히 제시해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네. 3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잔고 자체가 일단 9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일단 기술력을 믿고 한번 투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오늘 5%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38만 원대 현재 와 있는 상황 50만 원 목표 가격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황성수 이사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예, 저는 그 GS건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GS건설이요. 예, 네.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GS건설은 그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요.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GS건설은 국내 분양 시장에 대한 우려와 이 해외 발주 지연에 대한 그 이슈가 겹치면서 그 연초 이후에 주춤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자, 하지만 올 한 해 그 글로벌 성장률 둔화에 따른 그 인프라 그 투자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그 선물 인프라 옵션 투자가 늘어날 장 것으로 종료 보여지는데요. 5분 전입니다. 자, 인프라 부분에 그 수주 경험이 많은 이 GS건설의 좀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인 3월 24일 날 그 35억 달러 규모의 그 아랍에미리트 가솔린앤 그 아로마틱스 상업 입찰을 시작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일요일에 있는 그 아랍에미리트 상업 입찰은 그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결과에 따라서 단기 주가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울러 사우디나 호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원래 큰 규모의 그 프로젝트가 대기 중인데요. 네. 수주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그 LG화학이나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이 정유화학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도 예정돼 있는데요. 네. 자, 정유화학 그 EPC 그 설비 구축에 그 강점이 있는 그 GS건설에 상당히 큰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 주택 부분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공급했던 작년에 부진했던 이 신규 그 공급이 올해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본격적인 분양은 4월부터 전망되기 때문에 공급은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뭐 이 주택 부분의 이익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GS건설은 올 한 해 국내와 그 해외 부분의 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된 그 수주 결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시세가 좀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짧게 한 47,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고요. 그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이 한 4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GS건설입니다. 42,000원대 현재 주가 와 있는데 47,000원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시장 전반적인 전략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고용기원권 하우투 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선물 옵션 장 종료 3분 전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 한 분 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해 보죠. 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시장 어떤 흐름으로 보셨어요? 일단 뭐 보시는 그대로 외국인 매수 규모가 뭐 장끝 무렵까지 4천억 이상, 4,800억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장중 매수 보였다가 이제 장항 끝 무렵으로 가면서 이제 매도로 전환해서 한 1,500억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실 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죠. 20% 이상 올랐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 삼성 SDI나 LG화학의 중국 쪽에서 모멘텀 부각이 되면서 좀 특징적으로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뭐 오늘 IT 대형주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그다음에 또 연내에는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의 감산, 그다음에 국내 IT 대형 기업이 뭐 3분기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루머성 내용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역시 이제 IT 업종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종목군 대부분이 사실 빠졌거든요. 그래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투자 심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 심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역시 IT 소재나 장비 종목군의 상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제한적인 수급상이다 보니 이제 수급의 풍선 효과에 따라서 IT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군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물 옵션 장 종료 1분 전입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나 이제 부적정 감사 의견 관련돼서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악재가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장중에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투자 심리 면에서는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 이제 조금 약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다소 아쉬웠던 시장 흐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받쳐줬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자, 이렇게 개별 종목 위주, 대형주는 좀 약세를 보이고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가던 시장이 오늘을 기점으로 좀 트렌드가 바뀔까요? 내일 변수 어떤 점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트렌드가 바로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사실 IT 대형주군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느냐 여부는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IT 쪽에서는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단초는 마련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숨고르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IT 부품 쪽, 소재 쪽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개선 개연성이 큰 종목군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에서 계속 소외가 되면서 IT를 제외한 그런 업종에서는 소외가 되면서 이제 거래도 좀 줄어들고요. 주가 약세 기조가 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할 걸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 이탈 흐름들이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횡보 흐름 보이다가 아래쪽,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종목군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발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 테마성 종목군들이 좀 약한데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 실제로 제품 매출이 상당폭 늘어난 부분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는 그런 어떤 정당성 면에서는 주가 오르는 게 뭐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속도가 좀 단계에 너무 좀 빠르게 올랐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대응도 필요하고 판단이 되고요. 좀 어려운 섹터라기보다는 테마적이죠. 남북 경협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가 좀 줄면서 우하향하는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범위 좁혀 보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뭐 화장품 종목 중에서 이치환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8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이 2,141억에 영업이익이 한 199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17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대략 50% 이상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온 뭐 조금 아쉬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 감소나 내수 부분에 대한 경쟁 심화 영향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를테면 연초 들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48% 증가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최대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뭐 보도들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면세점 매출 쪽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의 어떤 그 증가되는 부분들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단기 고점 형성 위에 이제 소폭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IT 쪽으로는 쏠려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내일도 오늘처럼 오르기는 뭐 움직임이 좀 쉽지 않을 걸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역시 이제 수급이 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이 역시 저는 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순환매를 기대해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치환불을 조금 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 이치환불이었습니다. 자, 시장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오늘 춘분의 날로 일본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전날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한 중국 증시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고요. 우리 시장도 사흘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소식에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중에는 6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전일 대비 1.36%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59달러 83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한 국내 시장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보유자산 축소 정책도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율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한때 1124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전거래일 대비 2원 70전 하락하면서 1127.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지수 선물도 체크해 보시죠. 선물도 오늘 장 후반부에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0.68% 오르면서 282선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수급도 살펴보시면 우선 오늘 개인이 오늘로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00억 원가량 샀고 반면 외국인은 1,500억 원까지 매도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내일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남은 일정으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 유로존에서 유럽중앙은행 경제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는 2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일정인데요. 먼저 미국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이 있겠고요. 유로존에서는 3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되고 미국에서 3월 서비스업 제조업 PMI 2월 기존 주택 판매가 공개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 대내일 변수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오마이 주식입니다. 자,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종목 상담도 함께 하시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FOMC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확인했고요. 거래소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비둘기파적인 FOMC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공투자 오후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 관련된 질문들 또 시장 전반적인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는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많이 완화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풀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형 IT주들이 많이 강한 모습이었어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장은 좋았지만 수익 날 게 그렇게 없는 장의 성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FOMC 회의 결과가 역시나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시장은 소폭 강보합권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만 그 두 종목 중심으로만 강한 매수세를 이렇게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거래소 지수는 겉으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거래소 옐로우칩 포함해서 그 이하로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썩 많이 오른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형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해지면서 바이오 포함해서 개별 종목들은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상해 증시가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또다시 조금 출회되면서 기관들이 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조금 눌림목을 좀 줬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흐름은 양호한 흐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테마별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하락한 업종과 테마가 더 많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추후에도 아마 제가 보는 이런 장세가 내일까지는 최소한 내일 오전, 길면은 내일 오후까지는 한번 외국인들의 대형주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우리 토크 주제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장은 이렇게 내일까지는 조금 거래소 강세, 코스닥 약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초반 정도 되면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거래소 대형주 쏠렸던 수급이 좀 약해지면 코스닥 시장이 또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순환매적 시장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코스피 대형주가 좀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마이 주식 최창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감 토크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토크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파적 FOMC 이후 시장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완화적이었습니다. 현행 2.25%에서 2.5%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보유자산 축소도 오는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미치는 3월 FOMC 이후의 시장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초는 뭐 시장의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코스닥이 약했던 부분들이 다음 주 초는 조금 다시 또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번 FOMC 회의 주요 관심사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의 예상치와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이 뭐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오늘 시장과 향후의 시장을 이렇게 전망하는 관점에서 한 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통시지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어제가 제가 화요일에 그 시장의 기대치는 올 9월 달에 1회 인상 후에 금리 인상 종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FOMC 회의 결과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드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시장의 기대치와는 굉장한 정도는 아니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산 축소 중단 발표. 4분기 정도 축소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파월 의장이 올 6월경부터 5월경부터 축소 중단이 조금 축소 규모를 조금 더 줄이고 올 9월까지는 중단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시점도 앞당겨졌죠. 어차피 발표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산 규모 축소하는 그 시점, 중단되는 시점이 4분기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앞당겨진 점은 시장에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경기가 너무 악화되거나 시장 여건이 너무 안 좋으면은 자산 축소가 아니고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산 확대 전략도, 자산 확대 정책도 가능성은 있냐는 이런 질문도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이제 봐졌었는데, 일단 외신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이 질문은 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추후에 시장 대응 전략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당분간 제가 보는 이번 FOMC 회의 결과, 네, 그 첫 번째 자료 한번 달러 인덱스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당분간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더 예상을 뛰어넘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달러와 가치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파란색 선 보면 이게 달러 인덱스 추인데요. 거의 전고점 부분에서 이중 천정을 좀 만들고 있죠. 이게 지난 화요일까지의 모습이었으니까 오늘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뭐 쌍꼭지점, 전고점을 두 번 이게 이중 천정을 만들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 하락에 의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보다 더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 이슈나 기업 실적 이슈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기조는 조금 더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 기조를 보였을 시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예상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연결은 아직 안 됐고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자마자 채팅방 열자마자 종목 상담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네. 호텔 신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오너리스크도 있었고 그동안 잘 올라와줬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이오주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특히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뭐 쇼핑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너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매번 들어오시는 분인데 호텔 신라를 유독 많이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어제 그녀님의 종목입니다. 호텔 신라 살펴볼게요. 네, 여러 번 질문하시는 그 마음은 네. 제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하고 좀 불안한 장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자, 오늘 호텔 신라가 3% 빠진 거는 제가 보는 바로는 꽤 많이 빠졌다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오늘 옐로칩군 초대형주가 아닌 옐로칩군에 있는 종목들 한 2, 3% 빠진 종목들이 이제 꽤 나왔는데요.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오늘 업종과 테마 보면은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었습니다. 장후 시간 외 거래가 반도체만 종료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올랐고 그 외 테마주들은 거의 다 약세였다. 업종과 테마는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좀 약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많이 빠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HT에서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호텔 신라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세 칸 내려온 폭을 이렇게 견주었을 때, 자, 3분의 1 되돌림이 저항선이었는데요.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적인 저항선이 이 가격이었죠. 얼마죠? 여기가 89,600원이니까 한 9만 원 선. 9만 원 선이 1차적인 저항선이었는데요. 이 앞전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점을 보면은 3분의 1 되돌림의 저항선은 어느 정도 돌파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2차 저항선 여기까지 11만 원 선까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중간에서 한번 또 눌림을 주면서 추가적인 짧은 단기 변동성을 주면서 길게 보면 한 11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길게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좀 눌림목은 좀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점을 좀 염두해서 짧은 소폭 조정 가능성은 좀 염두한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이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호텔 신라 나온 김에 신세계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신라랑 비슷해요. 오늘 3% 하락 마감을 했는데 잠깐의 조정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지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31만 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전망과 매도 포인트 부탁드려요라고 코코리코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 짧은 제가 보기엔 한 2, 3% 정도 소폭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2, 3% 정도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앞선 호텔 신라와 같이 거의 비슷한 차트와 주가 수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폭 조정 가능성 염두한 중기 보유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앞선 그 호텔 신라와 같이 거의 주가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 중기 하락 파동 후에 기술적 반등 3분의 1 되돌림을 이렇게 거래량 수반되면서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래쪽에 보면은 꽤 많이 거래량이 수반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약간의 좀 거래량 수반된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아마 여기서 요 3분의 1 되돌림 가격 32만 원 선 31만 5천 원에서 32만 원 선이 아마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1만 9,500원인데요. 31만 5천 원 선 정도가 1차적인 지지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소폭 그 가격대까지는 소폭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지지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유효하겠다. 그리고 지지선은 3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장중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마감 상황은 오늘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승 출발한 상해 지수는 현재 0.3% 오른 3,1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 증시는 0.6% 내린 29,13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요인은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중 양국은 지난 3월 1일 초기 무역 협상 마감 시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 철폐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중국으로 하여금 다소 강경한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이에 외신들은 부정적인 기류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의심을 표출하였습니다. 금일 특징주로는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실물 경제의 융합을 추진하고 산업 응용을 심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금융, 교육, 의료 부분과 구체적인 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음성인식, 인공지능 전문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신비정보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시장에서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보기술 섹터는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GBK부 이무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종목 2개 봤어요. 신세계랑 호텔신라 체크해봤죠? 네.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단, 소재조단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꼬리 용용님이 올려주셨어요. KC텍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16,650원에 비중이 좀 높으세요. 80%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KC텍 관련해서는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IT 투톱이 잘 가다 보니까 그 밑에 단의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비주들이 소재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KC텍 지금 많이 올라와서 좀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올라올 구간이 더 남아 있을까요? 소폭 추가 하락,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가가 18,700원인데 제가 보는 가격의 목표가는 22,200원 선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22,2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초강세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중소형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KC텍 포함해서 원익 IPS나 이런 테스, 이런 동진 세미켄 이런 반도체 장비 및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 아마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오늘 초강세를 기록하면서 방향을 일단 대형주가 잡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일시적인 수급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등락은 있겠지만 이 방향성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은 좀 등락을 거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대응 전략을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KC텍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호텔신라나 그리고 신세계 이 종목 그 두 개를 차트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그 KC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저기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고점이 한번 3분의 1 되돌림 후에 추가 상승 나왔고 눌림목 주고 한번 저는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신세계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이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이렇게 눌림목 주고 지지선 지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3분의 2 되돌림 정도 22,2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22,200원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래요? 아주 많이 오른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에너지가 추가 상승 그런 에너지가 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수급도 좋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2,200원 전후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라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C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22,200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해 두고 조금 올라올 구간이 더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더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오늘도 강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볼게요. LNF 질문 주셨어요. WS 장님이 물어보셨고요. 매수가는 35,600원에 비중은 5%. 계속 기다려도 될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필두로 일단 중국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 진출 기대감에 오늘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중소형주, 배터리주들이 일제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6%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만 강하고 여타 테마주들은 거의 다 다수가 약세였거든요. 그 와중에서 유독 돋보였던 테마주가 2차 전지 소재주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대형주 포함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재료가 하나 나왔죠. 중국 공신부가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에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신차 판매 허용 목록에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삼성 SDI, LG화학 초강세였고 여타 2차 전지 소재주도 아주 초강세였거든요. 맞아요. 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이번 제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성장성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게 하나 이제 배터리 한 한령이 만약에 해제될
그런 신호탄이라면 주가는 분명히 이거보다는 더 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더 염두를 해두시고 자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의 3분의 1 되돌림. 자 아까 우리 호텔 신라나 신세계 같이 여기서 요 정도. 자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시죠? 요 네, 목표가가 얼마냐면 3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정도의 목표가를 39,000원 정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2차 전지 중소형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LNF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제지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림 PMP 질문 올라왔어요. 방송 중에 제지주 관련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무림 PMP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40%입니다. 무림 PMP는 계속해서 왜 떨어지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보고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환경 규제 풀리면서 폐지 수입 제한에 국내 폐지 가격 지금 내리면서 계속해서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계속 저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올라올 구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일단 꺾인 것 같아요. 꺾였다는 이 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꺾였다는 뜻이고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물론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집니다. 고점 대비해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분명히 저기 연두색 선이 보이시는 저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연두색 이평선까지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가격 정도 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주주가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이 시장을 주도했던 하나의 그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중국 모멘텀 업황 회복 바닥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제주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업황들이 과거에 우리 업황 사이클 하면은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요즘에는 IT 기술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뭐 1년 혹은 2년 이 정도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크게 한번 오르고 나서 이제 주가가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벌써부터 업황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제가 보는 요 현재 주가 흐름 너무나 많이 꺾여버린 이 주가의 중장기적인 차트를 보면 너무나 많이 꺾여버린 이 차트 흐름이 너무나 더 이상 업황을 상승 사이클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폭의 3분의 2 되돌림. 여기서는 좀 지지가 됐었어야 돼요. 이 파동성의 흐름이 여기서는 좀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없이 이렇게 내려와 버려가지고 이게 장기 상승 파동을 인식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탈세가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투자 심리는 이미 대세 상승이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꺾였다.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바닥이 조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등시 매도 관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반등시 매도 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제지 관련주는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네, 저는 그렇게 건가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지 관련주 무림 PMP를 비롯해서 제지 관련 업종은 반등시 매도 전략, 좀 보수적인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한세실업 체크해 볼까요? 자, 매수가는 28,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좀 봐주세요라고 박경재님이시죠? 올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일단은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뭐 휠라코리아라든지 FNF라든지 계속해서 주가 잘 올라오고 있다가 어제였죠? 신고가를 다시 쓰더니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6%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지금 이제 좀 그런 추세 속 하락 추세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오늘 좀 잠깐 빠지는 건가요? 완전히 꺾였다고는 봐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 오늘 하락한 종목이 다수 나왔거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 의료업종 내에서는 대표주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보는 좀 여타 종목들에 비해 가지고 많이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우상향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고
단기적인 그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도 완전히 꺾였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저기 우리 그 CG 화면에 나오는 그 연두색 선, 저게 아마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3칸 올라가고 요 가격대 23,000원 정도가 되겠죠. 요 23,000원대를 깨지지 않는다면 중기 상승 파동, 중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단기 상승 파동 거의 3분의 1 되돌린 가격. 네,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같이 위치하고 있죠. 25,000원 선. 25,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단기 상승 파동도 유지 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차를 감안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하단 24,800원 선 정도 나오네요. 24,800원 선을 조정의 거의 바닥권으로 보시고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중기 상승, 단기 상승으로 보시고 만약에 24,800원 요 아래쪽에 있는 오차 범위의 하단을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단기 상승이 아니고 단기 상승 파동을 이탈했다는 관점에서 요 가격대 24,800원을 이탈하고 내려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24,800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좀 이탈했다고 보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체크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어느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까지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썩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내일까지 아마 외국인들의 대형주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오전, 오후까지 길면 오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너무 기대치를 너무 높게 두지 마시고요. 짧은 단기 매매 정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대형주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약화되고 코스닥 시장으로 또다시 한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스닥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 투심이 많이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제출 안 했던 기업들 제출한 기업도 같이 악영향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감사 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많이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주총 일주일 전까지니까 아마 내일까지는 오늘까지는 거의 다 제출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투자 심리 악화는 오늘 내지는 내일까지는 좀 유지되겠지만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단기적인 코스닥 투자 심리를 좀 얼어붙게 했던 감사 보고서 제출 이슈는 해소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코스닥이 또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큰 실망은 하지 마시고 내일장까지만 한번 유심히 면밀하게 수급 동향, 업종별 시장 흐름 면밀히 체크하면서 내일장까지만 한번 지켜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제출 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나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다시금 돌아올 수